예, 충무아트센터입니다. 오늘 그 김동호 위원장님의 그 영화, 청년 김동호, 그 영화 보러 왔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자리 나오면 들어가서 보고. 자유석이네. 예, 예, 예. 알아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네네. 아,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좀 앞자리에 좀 앉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로타리 3650 지금 영화 동호회 3650 시네클럽 영화 청년 동호 기대됩니다. 많은 질문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광화문문화 포럼 멤버들이 많이 박정자 선생님, 김동호 위원장님 와 계십니다. 예, 오늘 영화 그 시사회는 국제로타리 클럽 3650 지구 시네클럽이 주최하셨고 저는 광화문문화 포럼의 멤버로서 참석했습니다. 3650 시네클럽의 충무 고주현 씨의 안내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시네클럽 회원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해주셨고요. 또 3650 지구의 여러 임원분들, 지역 대표님들, 총재님도 참석해 주셨고요. 특히 오늘은 김동호 위원장님의 많은 지인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 칸 클래식 섹션에서 처음 공개되어 기립박수를 받았던 영화청년 동호를 관람합니다. 칸 국제영화제 클래식 섹션 부분은 명작이나 거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비경쟁 부문입니다. 그만큼 칸 클래식 섹션에 초청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부산국제영화제 특별 상영 부분에 초청받아 저희 서울 예장 로타리 클럽 많은 회원들은 부산에 가서 직접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특별 상영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극장 개봉 전이고 서울에서는 아마 오늘 처음 상영되는 것일 것입니다. 영화 상영 후에 단체 사진 촬영 시간과 또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속해 계시는 서울 예장 로타리 클럽은 1996년 2월에 충무아트센터 사장님을 역임하셨던 고 이종덕 회장님께서 창립하셨고 김동호 위원장님께서는 주요 창립 멤버셨습니다. 같은 해 9월 위원장님께서는 남들이 은퇴를 생각할 나이 59세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창설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쌍둥이를 키워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둘 다 내년에 30세가 되거든요. 위원장님,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 예장 로타리 클럽을 멋진 청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청년 동호는 김동호 위원장님이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창설하신 이후 2010년까지 15년간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으며 온갖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또 전 세계 영화인들이 매년 부산을 찾게 만든 과정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 보시고 많은 감동 받으시길 바라면서 영화 상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한국영화진흥에 앞장선 부산국제영화제 설립자 김동호의 초상입니다. 영화를 기획하고 연출한 김양 감독은 주인공의 도전정신과 쾌활함, 예술적 감성을 원동력 삼아 한국영화 발전에 힘쓰는 그의 공들을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서울로 와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김 전 위원장의 영화 인생은 24세 나이에 공보부에 입사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공급에서 일하는 동안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국악당 등 많은 문화시설을 기획하고 건설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1988년에는 공직생활을 접고 영화진흥공사 사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1995년 30여 년의 공직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김 전 위원장에게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부산에서 개최하는 영화제를 함께 만들자며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붙잡은 김 전 위원장은 59세의 나이로 부산에 와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첫 국제영화제를 개최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영화의 바다를 향해 하며 선장 역할을 할 집행위원장제를 맡아서 영화제를 개최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시죠. 그의 인생은 영화를 빼고서는 놀아 수 없는 영화의 그 자체입니다. 이 영화는 그의 역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 전체를 소개할 수는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김동욱 위원장님의 대담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그 대담을 통해서 이 영화의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내드립니다. 잘 보셨죠? 네. 청년동호 소편이 제작돼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객과의 대화 사회를 맡은 예장노타리에 있는 진성철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전공했었고,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우리 김동욱 위원장님을 아버지, 그리고 또 때로는 형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대표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몇 가지 좀 받아서 또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칸의 남자셨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영화계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청년처럼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이 작품은 5월 칸 국제영화제에도 출품이 됐었고 초청되어서 상영됐는데, 그때의 관객들의 반응이 어땠고 또 이 위원장님의 어떤 그 소회는 어떠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한 영화를 1시간 반 동안 봐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재작년 한 3월부터 저희 집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온 제가 건설했던 예술의 전당 종합촬영소, 또 현대미술관, 또 부산의 영화의 전당 이런 쪽으로 쭉 다니면서 찍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작년 칸 영화제 칸 클래식이라는 부분에 공식 초청이 됐어요. 여기 나온 이제 칸 집행위원장하고도 한 24년째 친구를 지나고 있고 하니까 아마 친구가 나온 다큐멘터리니까 좀 규정을 어기하면서 초청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작년 5월에 칸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이 됐고, 저는 96년 부산영화제를 준비하면서부터 작년까지 25년 동안 칸 영화제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갔어요. 그 코로나 기간 3년을 빼고는. 그래서 25년째 칸을 다녔는데 그동안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한번 레드카펫을 밟았고, 그리고 작년에 다큐멘터리 주인공, 그러니까 배우로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가서 이제 공식 상영을 했는데 좀 특별한 그런 감회 또는 감동 이런 게 좀 느껴졌고, 특히 영화가 공식 상영되고 난 다음에
불이 켜지면서 관객들이 전부 일어나서 저를 향해서 박수를 보냈는데 순간 좀 당황했고 좀 뭐 어색하고 당황하고 해서 약간 눈물이 약간 고일 정도였었습니다. 뭐 그래서 관객들의 좀 뜨거운 반응을 좀 현지에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니까 그동안 이제 위원장님이 조연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연기력이 상당히 뛰어나시긴 하던데 오늘 보니까 이제 주연으로서 드디어 이제 발돋움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상에서 춤추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속편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춤추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영화제에서도 이제 한국 최초로 상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 영화가 언제쯤 국내에서 상영이 될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그 칸에서 상영된 후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10월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을 했어요. 특히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는 제가 창설하고 쭉 이끌어왔던 영화제니까 좀 감회가 깊었었고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질문이 한 서너 가지 나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가 자기네 인도네시아에도 당신 같은 사람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에 나보다 더 훌륭한 분 두 분이 계시다. 자카르타 영화제를 창설하고 이끌어왔고 거의 인도네시아 감독들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가렌 누그로호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인도네시아에 가서 같이 만났고 또 한 분은 우리나라의 김지민과 감세현을 합친 정도의 국민 배우 크리스틴 하킴이라고 있는데 부산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도 왔었고 또 칸영화제 심사위원도 했고 한 그런 좀 걸물 여성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 얘기를 하고 그분 두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다라고 답변을 했고 어떤 젊은 친구는 감독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물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인문학적 소양을 좀 길러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두 번의 상영은 저에게 굉장히 새삼스럽게 쑥스럽기도 했고 또 감동적이었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위원장님의 이제 조연으로도 출연하셨고 오늘 영화 보면 이제 주연으로도 출연하셨고 또 영화를 또 한번 감독도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영화를 보면 카메라를 드시고 여러 가지 또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어떤 거를 촬영하고 계시고 그건 또 언제 상영이 될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빼뜨린 것은 이 영화는 최근에 이제 국내 배급사가 생겼어요. 미러비전이라고 그 영화사에서 자기들이 배급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아마도 8월에 극장에 좀 붙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20여 년 거의 한 30년 넘게 영화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영화계의 원로로서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위기에 직면한 것이 한국 영화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극장 관객이 2019년에 2억 2천만 명이었는데 코로나 막 확산되던 2020년, 21년, 22년까지는 거의 6천만 명 선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03년과 작년에 다시 좀 회복이 됐지만 1억 2천만 명, 그러니까 약 반 조금 넘게 그 회복밖에 안 된 셈입니다. 아직 그동안에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가 그 지배하면서 관객을 다 집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극장으로 좀처럼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극장이 영화관이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를 재작년 2월에 사가지고 그 촬영용 카메라 갖고 각 극장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관객이 되돌아올 수 있을까 극장으로. 그러고 이제 아는 것이 외국 거장 감독들이니까 뭐 릭베섬이다, 다르덴 형제다, 무슨 뭐 조니 토다 이런 사람들 쭉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당신에게 극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또 극장에 얽힌 추억, 그러면서 극장의 관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쭉 그 질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가서 작은 극장 찾아다니고, 대만에 가서도 작은 극장 찾아다니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하면서 그 나이 많은 분들, 원로들의 지혜를 담아서 좀 기여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아마 올해 한 2월, 3월 중이면 완성이 돼가지고 제 생각은 칸이나 해외에 먼저 그걸 상영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도 좀 선을 보일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우 위원장님이 꼭 칸의 황금 종려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구순이 아직 이제 구순이 가까워 가시는데 여전히 청년처럼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선은 제가 지금 만드는 영화를 잘 만들어서 좀 좋은 반응을 좀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어차피 뭐 영화 쪽에 일을 하기 시작했으면 뭔가 한국 영화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특히 이제 나이도 많고 영화 쪽에서 특히 영화제를 성공시키고 했다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좀 그 경험과 지식을 좀 나누자 하는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8번 이상을 해외 영화제에 갔다 왔고, 주로 이제 뭐 말레이시아 영화제나 새로 생기는 호치민 영화제나 이런데 명예회장 뭐 이런 걸 맡아가지고 계속 매년 좀 도와주고 있죠. 그런 쪽에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제 그런 쪽에 제 경험과 지식을 논아주는 그런 역할을 뭐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관객 여러분들께서 위원장님께 혹시 드리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없으니까 좀 근데 제가 보기 좀 이래서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그 지난 지구 올림픽 때 교수님 갑자기 김영석 교수님께서 인생의 황금기는 60대, 70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심이 없는 삶을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우 위원장님을 뵈니까 60, 70대가 아니라 60대, 70대, 80대
30년 동안을 정말 이기심 없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오신 그 존경심을 또 느꼈는데요. 그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굉장히 그 배려심과 또 공적인 자기 자신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오신 그런 귀감이 되신 거는 평소에 저희가 뵙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앞으로 어린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리셨을 때 꿈은 뭐이셨는지, 또 어린 학생들한테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싶은지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650 지구 로타리 클럽 총재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우선은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교훈을 준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공직생활 30년이나 영화 쪽 한 36년이나 새로운 일에 좀 도전을 하면서 비교적 창의적인 일에 좀 주력을 해왔다고 좀 자부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굉장히 창창하니까 그 사람들도 어떤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면서 계속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실 제가 살았을 때는 그 6.25 때 중학교 1학년 때 부산으로 피난 가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살았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데 급했기 때문에 전혀 꿈없는 소년, 꿈을 가질 수 없는 소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 잠깐 나왔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위안을 받고자 동구릉 같은데 가서 좀 앉았다가 오기도 하고 할 때 보면, 역시 화면에도 나오지만 비행기 지나가는 거 보면 내가 저 비행기 탄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도 언젠가 저 비행기를 좀 탔으면 그런 꿈을 약간 갖기 시작을 했지만, 1년에 20번, 10번씩 막 해외에 나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이라는 것은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 관계상 혹시 질문이 계시면 좀 이따 사진 촬영 끝나고 좀 개별적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방금 이제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위원장님은 어렸을 때는 꿈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작년 칸에 가서 이 영화 상영이 끝나고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낭독을 하고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고자 합니다. 인생은 꿈이고 영화도 꿈이다. 그렇지만 인생은 짧고 영화는 길다. 절대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안 영화를 사랑할 것이다. 영화가 존재하는 한 영화를 사랑할 것이다. 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짧은 영어 실력으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더 길게 얘기를 하려도 영어가 짧아서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칸 클래식 제 영화를 틀었던 작년에 들었던 그 부문에서 재작년에 틀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게 룸 999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영화는 1982년에
독일의 아주 유명한 감독인 빔 벤더스 감독이 룸 666이라는 그러니까 666호라는 호텔에서 그 감독들을 스필버그라든가 장리 고다르라든가 이런 감독들을 카네온 감독 불러가지고 영화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는 82년대에 텔레비전이 지배하고 비디오 시대로 접어들면서 영화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다큐를 찍은 거죠. 그런데 훨씬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재작년에 프랑스의 감독이 룸 999라는 걸 찍었어요. 그 영화는 빔 벤더스 감독의 오마주로 찍은 영화인데 그때는 이제 클레어 드니라든가 이런 감독들 30명을 대상으로 이 지금 짧은 영상을 좋아하는 시대, 그래서 긴 영화가 이게 존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을 때 그때 젊은 세계적인 감독들을 불러놓고 영화가 존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 그걸 인터뷰한 영화예요. 그래서 그 같은 섹션에서 영화의 미래를 고민하는 성찰하는 그런 영화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영화는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영화가 존재하는 한 나는 영화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짧은 영어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 여러분들께 새로운 희망,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가슴에 품으시길 바라고요. 또 위원장님은 계속 진화하고 계시니까 또 위원장님 계속 건강하시도록 많은 격려와 어떤 지원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관람, 사진 촬영, 그리고 또 이청준과의 대담 모든 순서가 끝나고 참여했던 관객들, 청중들께서 장미 한 손씩을 위원장님께 드리는 세리머니가 있었습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청년동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를 실증해 주신 우리 영화계, 우리 문화계의 자랑이자 후배들의 귀감이 되십니다. 이 세리머니에 마침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가 울려 퍼졌는데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김동호 위원장님의 삶과 중첩이 되어서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춘 합창단의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불렀던 My Way 보내드리면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시기를 바랍니다.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